안녕하세요.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에 늙은 도령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물론 정말 힘든 건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며 촬영을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손이 떨려서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실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계속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기억에서 아른아른거리지만 목이 긴 짐승은 슬프다 라는 말인가. 그 사람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다윈 씨가 봤다면 기린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진일파가 봤으면 사슴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칼처럼 생긴 국화라고 했을지도요. 노천명은 그래서 슬펐답니다. 정말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죽고 싶고 또 죽고 싶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것도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아픈 거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요. 전 중요할 때 무엇이든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나에겐 분명한 죄입니다. 명백히 유죄입니다. 죄를 씻으려면 얼마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늙음이라는 것이 죄가 아니란 어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 또한 무죄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늙어버린 도령이 늙었다 해서 무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죄다 단칼에 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이 필요하고요. 현명한 판결이 솔로몬 시대부터 중요했던 것이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함무라비의 말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유죄다 무죄다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없어요.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2번 말하기 싫습니다. 재판에서 한 말들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여전히 저는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범죄자에게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면 사실과 허구가 공존한 세상에서 JTBC 스튜디오는 텐센트로부터 1000억이나 투자받고선 만든 드라마라는 것이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것일까요? 아웃사이더 같기만 한데요. 거기에 거의 처음에 저자가 말했던 사람이 노발리스였답니다.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무명으로 데뷔해 유명해졌지만 끝끝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죽음을 택한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글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전차위의 소녀입니다. 그는 그 글에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바람이 불면 전차 위로 올라간 소녀의 짧은 치마가 휘날려 위로 올라갈 것이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린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그렇게 눈은
붉게 충혈됐고 끝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장녀들이 모여있는 유곽으로 흘러들어 나체의 여인들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니체만 보였던 거예요. 그는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로서 유명해졌던 것이지요. 오늘은 한 시인의 얘기를 통해서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늙은 도령이었다면 위체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